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에 의하여 진실화위원회가 강제로 폐쇄된 이후에 이 땅에서 자행된 반인륜적 국가법률 진상규명은 또다시 은폐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끈질긴 유족들과 관련 단체 의혹으로 19대 국회 초기부터 중단된 과거사 복원을 위해 여야 17명의 의원들이 국회 과거사 기본법의 제1개정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사내에 다 된 지금까지 심의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19대 국회는 막을 내릴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3년 동안에 단 하나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과거사 하지 못하겠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유일무이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한 노골적으로 국회 입법 행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일부 밝혀진 진실 규명의 사건의 후속 조치마저도 하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아베 정부에게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파렴치한 장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현 민낯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서로가 책임을 전가하는 정말로 OECD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짓을 차용하고 자기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버리켜버립니다. 어찌 평탄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국회와 정부의 뼈아픈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 땅에 인간의 집단 타살과 같은 불행한 천국이 재발되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20대 국회와 박근혜 정부의 무한한 투쟁을 성사합니다. 오늘 이 탐으로 기자회견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국회 과거사법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9대 국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우리 과거사 유족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입법 조치를 하여야만 국민의 국회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국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2012년부터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학살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과 진실화해 기본정의법 재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과거사법은 심의 한번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대로 19대 국회와 함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법안을 발의하여 놓고 책임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과거사 유족들은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기 법적 조사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가 강제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법 제정의 졸속과 조사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각, 취하, 조사불능, 미신고 유족 양산, 배보상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사의 전향적 사고의 전환으로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표하였기에 우리 과거사 유족들은 한가닥 희망을 갖고 국회와 안전행정부, 청와대를 방문하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의 경우 피해 당사자들의 증거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기에 더 많은 유족들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조속한 법안의 논의라도 고소하였지만 결국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 과거사 유족들에게 돌아온 말은 단 하나, 청와대와 행정부가 과거사 정리는 많은 예산이 든다고 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국민 대통합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약이 아닌 비일공짜 공약을 하여 국민에게 기망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반인륜적인 국가 범죄를 은폐하고 유족들이 죽어가기만을 기다리는 박근혜 정부의 부도덕성과 경제 논리를 들어 과거사 문제를 덮어버리려는 모렴치한 작태를 두고 국제사회는 냉소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 대통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정권을 거머쥐었고 19대 국회의 소극적인 입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회 입법권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유족들은 입법 권한으로 상정된 과거사법 논의마저도 가로막고 한일 과거사 청산한다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죽인 굴욕적 협상의 당사자인 박근혜 정부를 규탄합니다. 앞으로 당선될 20대 의원님들에게도 호소합니다. 진정한 과거사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번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사가 마무리되어야지 국가는 발전합니다. 19대 국회가 안 된다면 우리 과거사 유족들은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요구하고 호소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정부와 여야 후보들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며 과거사법 제정에 투쟁의 대열에 나설 것입니다. 2016년 2월 18일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단체 협의회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유족회 전국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 의문사 제외 이상입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4년이 다 되도록까지 국회에서 심의를 안 하고 있는 법을 최근에 정수정 의원님이 그 법을 입법했다 하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여기를 보시면은 이 정수정 의원님이 조사를 못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허원근 일병을 조사를 못하게 해서 과거사에서 2년 반 동안 두었다가 공소시효 7개월을 남겨놓고 법원에 돈 내라, 내 아들 죽였으니까 돈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던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선 정수정 의원이 군 법무관들이 만들어서 조사한 것이 아주 훌륭한 의문사 3년 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것을 3개월 안에 타사의 증언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2,905매라는 그 자료를 없애버리고 자살로 만드는데 헌병대를 동원해서
하필 진수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여기는 뭐냐면 청번을 내 아들의 청번을 입으로 속인 것이고 요것은 2000년이 되기 전 1999년에 국방부에서 허은근 일병 특별조사단을 만들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타살됐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성님은 2000년도에 2002년에 조사하면서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기 감정을 의뢰한 선인데요. 4월 4일날 우리 아들을 현장에서 압수한 총과 탄피를 국과수에 버렸습니다. 국과수에다 버렸는데 이 총기가 이 탄피가 이 총기에서 안 나왔다는 이유로 해서 다시 헌병대에 시켜서 중대본부 요원들 7명의 총과 탄피, 7탄, 피복까지 전부 다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복에는 화약이 묻어 있었고 우리 아들의 총본이 수정됐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내 아들이 죽어있던 장소가 중대본부 바로 막사 옆에서 사체를 봤다. 또 막사 옆에서 헌병대 그 운전병이 봤다는 것이 피를 바로 막사 옆에서 봤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아들의 사체 그림을 헌병들 둘이가 그렸습니다. 여기가 탄피라 해가지고 2개씩을 그려놨어요. 2개. 몸에 총상은 3곳인데 탄피는 2개밖에 발견 못했습니다. 그런데 총소리도 2번 들렸다 했는데 그네들은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다음은 탄피 조작한 과정입니다. 헌병대 자료가 한 장은 이 펜으로 써서 탄피를 3개를 첨부를 했고 여기는 탄피 3개를 하면서 시사용 탄피를 첨부를 하겠습니다. 84년 4월 4일 날 나는 헌병대장하고 같이 전방에 가서 총성 시험을 했어요. 총성이 그 막사에서 거기까지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로 시험을 한 그 탄피를 주워다가 우리 아들이 갖고 있는 것이었다. 총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것은 부검의사가 쓴 것인데 우리 아들의 사체를 4월 3일날 사체를 봤는데 이것은 4월 2일날 오후 5시경 헌병대하고 조사할 때 군의관들이 와가지고 아들의 몸에서 피를 전부 닦아내고 그러고 이것을 그 헌병대로 보낸 것입니다. 현장에서 피를 닦아냈는데 보세요. 이 좌측 가슴에 총상에는 총근육이 안 나오고 봉합이 됐습니다. 누가 봉합을 했는지 왜 여가 피가 없는지는 밝혀줘야 될 겁니다. 여기는 부검의사가 쓴 책입니다. 이거 장시간의 생활 반응이 있었다. 그 말은 바로 장시간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장시간이 살아 있는데 장시간이 몇 시냐 하니까 7시를 전후한 시간이라 합니다. 7시간 전후. 그러면 새벽 4시경에 총을 맞고 난 12시에 다시 2발의 총을 더 쐈다. 그겁니다. 이 아재는 그때 당시 소대장이라는 사람이 일기예요. 일기. 예, 내가 이거 보고 읽으랍니다.
급기야 급하디 급한 질주로부터 사건은 시작되었고 난 본의 아닌 공범자가 되었다. 아니 공범자라기보다는 협력자다. 25년 평생 처음 당하는 측근들의 어려움이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공범자가 있습니다. 여기 협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수성에는 자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허응을 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법안을 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빨리 철회해 주시고 방해하지 말아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